반갑습니다. 이번 주 발표자 박명주입니다. 이것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해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에겐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논어를 알아보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네요.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작가는 이 책에서 공자의 말을 통해 나 자신이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덕목과 공자가 어떤 덕목을 어떻게 발휘했기에 주위 사람들과 목표를 함께하며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갔는지 살펴보자고 했고, 저도 힘을 내서 제가 바라는 저의 삶과 제가 반성해야 하는 저를 찾아보며 읽어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 못하겠는 내용들도 많았지만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말들을 옮겨보았습니다. 노노의 고갱이를 가져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많이 안다고 꼭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핵심이다. 중요한 것은 많이 외워서 때에 맞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고갱이를 꽉 잡고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것을 자유롭게 쓰는 것이다. 단순히 들어본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냥 아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제대로 알아서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도록, 아는 것이 늘 준비된 상태에 있도록 핵심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논어, 피와 살이 되도록 읽어야 한다. 마음을 다잡고 이 책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적용, 감동, 본보기, 형상화, 덕목, 핵심. 목차를 통해 6가지 주제와 101가지 지금 우리에게 접목시킬 덕목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 간단히 몇 가지만 정리해 보았어요. 선택, 2차례 검토하면 충분하다. 제가 가히. 이것을 선택하자니 저것이 더 나아 보이고, 저것을 하자니 이것이 더 나아 보이고, 생각이 이러니 둘 중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다. 선택의 무게에 짓눌리다 보면 차라리 누군가가 이것과 저것 중에 하나를 꼭 집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하지만 선택의 고통을 겪지 않으려는 책임자만큼 무능한 사람은 없다. 공자는 불확실성 앞에서 결단을 미루는 일을 위해 숙고의 횟수를 줄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신중한 선택이 물론 중요하지만 작게는 요즘 너무 쉽게들 말하는 결정장애라고 하죠. 제가 자주 가는 맘카페에서도 이것저것 사진 올려두고 어떤 게 어울리냐, 어떤 게 예쁘냐 많이들 물어보세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서 뭐라고 흠잡을 수는 없지만 요즘 시대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어요. 스스로 결정하는 용기도요. 언행, 말은 굼뜨게, 실행은 재빠르게. 눌언민행. 불신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말이나 실행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리라.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냥 입을 놀리면 된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주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내뱉은 말은 금방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말한 대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불신이 싹트게 된다. 공자는 언과 행의 속도 문제에 주목해서 이야기를 고치고 있다.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자. 절실, 간절하게 묻고 가깝게 생각하라. 절문근사, 건성이 아니라 간절하게 물으면 대화를 이 세상에서 가장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과정으로 만들 수 있다. 아울러 그렇게 알게 되면 그 알문 영혼의 피와 살이 되어 망각으로 잃지 않는 생생한 알미 된다. 당신은 지식을 시험 문제의 풀이로 알고 잊어버리는가? 아니면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으로 받아들여 자신과 일체를 이루는가? 여기서 공자는 무엇을 알더라도 그것을 추상적으로 난해하게 말할 게 아니라
누구라도 알아듣기 쉽게 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작가는 묻는 만큼 알게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모르는 것을 시인하는 데 주저하지 말자고요. 꼭 저에게 하는 말 같아 쥐구멍을 찾고 싶을 정도로요. 정말 알고도 모른 척 했는데 큰 반성을 하게 되는 덕목이었어요. 특히나 시험 문제 풀이로 알고 잊어버리는 저는 더 반성하게 되는 별표 5개의 덕목입니다. 몰입, 고기 맛을 까맣게 있다. 부지육미. 뭐든지 시작은 하기 쉽지만 시작한 것을 끝매듭지어 마침표를 찍기는 쉽지 않다. 욕망은 쉽게 자극받아 일어나지만 그걸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게임에 열중하면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게임에 빠지는 것을 떠올리면 충분하다. 공자가 음악을 듣고 나서 부지육미의 행동이 1000마디 만마디 말보다도 효과가 더 큰 가르침이었다. 열중하여 몰입하는 아름다움과 본보기가 되는 사람. 요즘 웹툰에 빠져 도통 책을 멀리하면서 아이들에게는 독서기록장 썼냐고 확인하는 창피한 엄마의 모습이 그려져서 저는 또 반성했습니다. 진정,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리라. 종호소호, 회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기도 어렵다. 대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려한다. 그 결과 말을 아예 않기도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분명하지 않게 얼버무린다. 그러다 보니 나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의 분신을 대변하는 어정쩡한 존재가 된다. 이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들 때 종호소호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자. 단 원하는 것이 겉멋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꽉 붙들어서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진정성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 무척 소심한 증삼의 사명. 진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고. 임중도원. 신체로 보면 사람이 맹수에 비해 나을 것이 없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이 뭔가를 해야 하고 해야겠다고 하면 사람이면서 사람을 넘어서는 힘을 발휘한다. 증자는 그 힘을 사명감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직업을 돈벌이로 한정하지 않고 직업에서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의미를 길어올릴 때 일상의 가치를 자각하게 된다. 프로야구 타자가 안타와 홈런 하나를 연봉으로만 결부시키지 않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축포의 의미를 창출할 때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로서 관중의 사랑을 받게 된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집단의 조율사 달사의 중심. 늘 낮은 자세로 임하소서. 려이하인. 평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걸맞은 인격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공자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사람의 심지가 올바르고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자기 이야기하느라 바쁘지 않고 파트너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표정까지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말끝마다 자신의 실적과 이력을 앞세우며 젠체할 것이 아니라 파트너를 배려하며 자신을 뒤에 둘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을 본다면 이름값에 솔깃하지 말고 명실의 일치를 따져볼 일이다. 아울러 우리도 무조건 이름을 알리고 보자며 나대고 볼 일이 아니라 내실을 갖추어 명불허전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다. 관용.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타인에게 시키지 마라.
기소불욕, 물시여인. 기서호, 기소불욕, 물시어인. 서는 용서하다, 받아들이다, 관용의 뜻. 자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끼치지 않는 것이 서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서는 입장 바꿔 생각하는 역지사지라고 할 수 있겠다. 항상 내가 만약 상대방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라는 집안 어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공자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도리, 관역 맞추기가 활의 모든 것이 아니다. 사부주피, 공자의 도는 충서일 뿐이다. 충서는 진실과 관용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둘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길이다. 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면 사람 사이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함께 어울려 지낼 수가 없다. 공자의 도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지켜야 하는 길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노노를 들추어서 잘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보자. 이 덕목은 읽으면서도 어려웠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는 알 것도 같은데 도리하고 관역하고 무슨 상관이지 싶었거든요. 관역에 맞추는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활쏘기를 통해 기르고자 하는 품성과 관련이 있다고 작가는 설명해 주었고요.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가짐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 예의를 만나 성숙한 주체로 거듭나다. 극기복례 위인, 일일 극기복례, 천하귀인언, 위인유기, 이유인호제. 스스로 반성해 소통의 절차를 밟아가면 평화의 세계를 창출하게 된다. 하루라도 스스로 반성해 소통의 절차를 돌아가면 온 세상 사람들이 평화의 길로 돌아온다. 사람이 평화롭게 되는 것은 자기로부터 시작하지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작하겠는가? 평화란 주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작가는 공자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다계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단계와 제한이 있다며 먼저 가족에 집중되고 다음에 가족 아닌 사람으로 확장하여 더 나아가라는 말을 하였어요. 절차를 지키며 주위로 날아갈 때 인이 넘치는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의, 예의가 윤활유처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하다. 공자는 먼저 예의 정신을 상호 존중과 어울림 또는 조화에서 찾았다. 예의 근본 정신은 제도화된 규범의 준수가 아니라 인지상정의 자연스런 반응으로 나타난다. 차에 윤활유를 치지 않으면 각종 기어 장치가 삐거덕거리다가 고장이 나게 된다. 사람 사이에는 예라는 기름이 흘러 그 사이가 쇳소리 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믿음.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생겨날 수 없다. 무신분립. 사실 신뢰는 사랑보다 더 기본적이다. 사랑은 바뀔 수도 있고 저버릴 수도 있지만 신뢰는 저버릴 수 있을지언정 바뀔 수는 없다. 사랑은 다른 대상으로 옮아갈 수도 있고 더 큰 가치로 전향할 수도 있다. 반면 신뢰는 지키느냐, 저버리느냐는 길이 있을 뿐 옮겨갈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신뢰는 사람이 서로 어울려서 지내며 공동의 가치를 쫓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신뢰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정의와 공정을 강조한다고 해도 그것은 부정의와 불공정을 감추는 수사적 표현일 뿐이다. 신뢰가 없는 사람이 상생을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것은 언제 독생으로 바뀔지 모르는 한때의 쇼일 뿐이다. 공자는 스스로 믿지 못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우리는 자신의 말을 스스로 믿고 있는 걸까? 나의 믿음과 나의 확신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설득하고 있는 건지. 무수히 많은 생각과 함께 마지막으로 반성하며 마무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